에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오답 문제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숙제해 오셔야 되고요. 그 뒤에 챕터 혹시 두 번째 챕터 안 해오신 분이 있다면 남아서 꼭 완료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대표 문제하고 그 밑에 있는 한 문제에서 총 두 문제씩 대표 문제마다 유형마다 두 문제씩 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내주는 숙제는 남은 문제를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예고해드리니 미리 시간이 있을 때 푸시는 게 좋겠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올 거예요. 대표 문제 밑에 있는 문제 두 개씩 먼저 한번 숙제를 내드릴 거고 그 다음 남은 문제를 싹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쌤 시작합니다. 집합에서 66번 문제가 되네요. 첫 번째 문제 14페이지에 있는 66번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집합 X, Y, Z 사이의 포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 볼래? 라는 거고요. 여기서 집합 X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이고 Y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X바 Y의 원소가 X인데 이 X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래. 누구예요? 0. 그럼 Y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0이 혼자 있는 집합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Z라는 집합의 원소는 절대값 X예요. 근데 X가 누구냐? 집합 X의 원소래. 그럼 집합 X 원소의 절대값을 씌운 게 Z의 원소가 되겠죠? 그럼 집합 Z의 원소는 어떤 애가 있나? 0하고 1 두 개가 있겠구나. 됐죠? 자, 포함관계 바로 보이네요. Y가 제일 작고 그 다음 Z, 그 다음 X. 답은요? 4번. 네, 축하드립니다.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들 사실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건제시법보단 원소나열법으로 풀어주시길 권장함. 동아리 때문에 늦었어요. 새 집합이 있습니다. 다음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집합 A가 있고 얘를 B가 포함하고 있고 얘를 C가 포함하고 있대.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럼 수직선상의 집합 A와 집합 C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왜? 범위가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애. 아, 이게 집합 A의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집합 A인 것이지요. C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아, 얘네들이 전부 다 C가 되는 것이구나. 그럼 B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2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B야 이러면 B가 A를 포함하고 있고 C는 B를 포함하고 있구나.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네. 결론 A는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 같아도 될까요? 네. 네. 왜요? 나 자신은 나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결론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네요. A에 오는 정수는 2, 3, 4, 5 해서 4가지.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X가 누구냐면 18의 양의 약수래. 그럼 집합 A를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18양의 약수는요 1, 2, 3, 6, 9, 18 됐죠? 자, 여기서 문제. 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 됐죠? X는 A가 아닌 집합입니다. 잠깐만. 집합 X가 누구냐면 A의 부분집합인데 A랑 같은 건 아니래.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진부분집합. 됐어요? 그럼 다시 X는 A의 진부분집합인데 누구를?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결론. A의 진부분 집합 중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그게 바로 문제에서 말한 X. 됐죠? 이해됨? 그럼 결론. A의 부분집합 중 1하고 2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4제곱. 16개. 그 중에 그렇지. A랑 똑같은 1, 2, 3, 4, 1, 2, 3, 6, 9, 12를 갖고 있는 하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15개. 얘가 집합 X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88번. 두 집합 A와 B가 있고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까? 자,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누구냐? 다음을 0 만드는 X. 누구요? 5. 2하고 5. 그럼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2하고 5. 두 개의 원소가 보이겠지요. 그 다음 집합 B는 20 양의 약수입니다. 그럼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 2, 4, 5, 10, 20.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결론. X가 누구니? X가 누구니? B의 부분 집합 중 A를 모두 갖고 있는 집합이죠. 다시 말하면 B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중에 2가 무조건 있고 5도 무조건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 있을까? 그게 바로 X의 개수가 되겠죠. 결론 2의 4승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괜찮죠? 자, 정리해 주시면 넘어갑니다. 자,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A 집합과 B 집합이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줘라 라는 말이 있네요. 자, 일단 좀 볼게요. 전체는 X가 어떤 애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애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 전체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서 1, 2, 3, 4, 5까지 이렇게 있나 봐요 라고 말하시면 일단 모가지가 날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서 X가 정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범위에 있는 정수를 세라는 게 아니고 저 범위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로 얘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수직선을 이용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전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그럼 짝 전체. 자, 여기 끝에가 마이너스 5고 여기는 5야. 이렇게 보자고. 여기에서 집합 A는 누구냐? 마이너스 2하고 3. 마이너스 2하고 3.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되고 3은 포함이 안 돼. 요 파란 놈이 A죠. 요렇게. 그 다음 B는 누구냐? 마이너스 2하고 3 마찬가지 범위인데요. 이게 조금 다르네요. 그럼 또 그려야 되겠다. 숫자 겹치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B는 누구냐? 마이너스 2하고 3 수의 범위는 같은데 포함되는 관계가 다르죠. 여기가 색칠되네요. 이게 B예요. 이렇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A의 여집합은 파란색 바깥쪽을 말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랑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아이. A가 아닌 바깥 부분을 다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가 두 개로 나옵니다. 두 번째, 2번 B의 여집합은 빨간색 바깥 부분을 말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3보다는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답 2번이네. 됐죠? 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훈아, 참고로 3번은 답이 어떻게 나오겠니? 안 해봤어요.
해볼래요, 지금? 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앞에 딱 그려놨어요. 앞에 거 그냥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거야. 3번 답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2가 되겠죠. 무슨 뜻이야? 집합 A에서 B와 관련된 걸 다 빼버려. 남은 거 누구? -2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전부 다 B집합에서 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8번입니다. 집합,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2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네요. 그 다음 두 부분집합 A는 1하고 2, B는 2, 4, 6이 있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집합 A, 집합 B. 자, 집합 A이면서 B, 둘의 교집합은 2가 있네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6. 자, 전체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였으니까 누가 안 보이나요? 네, 3이 안 보이고 12도 안 보였네요. 얘네가 밖에 있다는 뜻이었겠죠. 인정?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문제. A와 X의 합집합이랑 B와 X의 합집합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때 집합 X의 개수는 뭡니까? 라는 거죠. 자, 결론 이거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이랑 X라는 집합의 합집합이 둘의 모든 원소를 다 말한 값이랑 집합 B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말한 그 결과가 서로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X가 집합 B의 원소를 갖고 와야 해. 누구? 4하고 6. 됐어요? 그래야만 오른쪽과 같아질 수 있어. 마찬가지 이 우측에서 X가 집합 A의 원소 1을 갖고 와야 해. 그래야만 합집합을 언급했을 때 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왜? 둘 다 똑같이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결론. X는 꼭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냐? 1, 4, 6을 원소로 포함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나머지 2, 3, 1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맘대로 하세요 라는 거지. 그럼 결론. 1, 4, 6을 꼭 포함하는 전체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되겠네. 그럼 지금 말한 대로 2 있거나 없거나 3 있거나 없거나 12 있거나 없거나 선택 경우의 수가 몇 개? 3개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넵. 숙제가요. 네.